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하고 처원경찰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건데요. 물론 저는 이제 처원경찰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근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원경찰법은 처원경찰 시험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먼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처원경찰법이 그 언제 제정이 됐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법이 필요했는가 그거를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좀 외국하고 좀 특수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꾸준하게 북한에 의한 어떤 뭔가 공격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군인 또는 경찰이 들어가서 어떤 경비 업무를 보는데 한계성에 부닥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처원경찰법이다. 그리고 처원경찰 제도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볼게요. 어떤 경찰의 경우는 어떤 인력을 너무 많이 둘 수가 없다. 또 군 같은 데는 군에 갈 재원이 한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시설 어떤 경비 업무를 뭔가 일정한 사람들에게 민간이지만 맡겨가지고 제대로 경비 업무를 쓰게 하려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할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처원경찰 제도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제도가 처원경찰 제도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처원경찰 도입 배경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그 직장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어떤 남북분단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처원경찰법 제정과 관련되는 얘기서부터 한번 봅니다. 처원경찰법과 관련해서요. 이 처원경찰법 제정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요. 제정은 1962년도에 제정이 됐었어요. 우리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렸지만요. 근데 제정이 된 다음에 거의 어떤 이거대로 잘 집행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1973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처원경찰 제도가 어떤 집행이 됐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최초 제정은 62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거는 73년도에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그렇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경비 업무의 분화라고 얘기가 나섰지만요. 어떤 기존의 어떤 경비 업무를 경찰이 해야 될 그런 업무를 처원경찰이 부담을 한다. 그런 제도가. 그래서 결국 그 시설에서 어떤 해야 될 부분은 그 시설에서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경찰의 감독하에서 업무를 본다. 이게 바로 처원경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처원경찰 관련되는 법의 구성이 있는데 그 몇 조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구성을 한번 봅니다. 처원경찰법의 이거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처원경찰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다. 처원경찰법이 있고 또 요 밑에 보면요. 처원경찰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처원경찰법 시행령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요. 처원경찰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처원경찰법은 이거는 법률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제정도 되고 개정도 된다. 그렇지만 처원경찰법 시행령은 이거는 대통령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행규칙은요. 이거는 안전행정부령으로 돼 있어요. 정부령으로 돼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 틀도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요. 우리가 법이라는 거, 법률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개정하다 보니까 국회 한번 통과하려면 쉬운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업무 시행 집행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해놓고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정 개정할 때 국회 통과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적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3분 체계로 나와 있다. 물론 이런 3분 체계로 나와 있는 게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처원경찰법도 그렇다. 그러면서 이 처원경찰법에 보면요. 처원경찰의 어떤 배치,
그리고 임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뭐 직무와 관련되는 것도 일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분보장이라든지요. 어떤 뭐 퇴직 뭐 그런 관련성 있는 얘기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벌칙과 관련되는 얘기.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몇 조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굳이 이거를 다 정리해서 뭐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정의와 신분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청원경찰에요. 2장에 보면은 청원경찰의 어떤 정의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청원경찰의 정의 중에서 물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청원경찰법상의 정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얘기를 드려보면요. 청원경찰의 일반적인 정의 이런 건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앞서 나왔던 것과 거의 같다고 보세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경찰 또는 군을 어떤 동원해서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간이 어떤 그런 경비 업무를 써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뭔가 경찰의 감독을 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어떤 자격을 강화를 하고 또 신분을 보장해주고 뭔가 뜻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게 바로 어떤 청원경찰의 정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근무하는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제한적인 업무를 보게 돼 있어요. 일반 경찰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 종로구청 어떤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이다. 그런데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중구라든지 뭐 다른 마포구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장선상에서. 그렇지만 청원경찰은 그거는 안 돼요. 그게 어떤 한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청원경찰법 정의에서 비교적 잘 얘기를 해놨잖아요. 여기서 어떠냐면요. 어떤 일정한 중요시설에 대해서 이 중요시설이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 있고 또 그들이 관리하는 시설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국내 주재 외국 기관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어떤 언론기관 또는 어떤 항공기 선박 또는 통신사 또 학교 또 의료법인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요시설에 대해서요. 중요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영자가 어떤 경비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담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부담을 해서 청원경찰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준다. 그리고 이거는 지방경찰청장이요. 경찰청장이 배치 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 제한적인 그 중요시설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제한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민간인이 청원경찰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청원경찰법상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청원경찰법상의 정의는요. 어떤 중요한 시설, 그 중요한 시설은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어떤 관리하는 시설일 수도 있고 또 국내 주재 외국 기관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리고 거기 언론기관일 수도 있고 어떤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항공기 선박일 수도 있고 거기 학교 법인일 수도 있고 의료법인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그 경비구역 안에서 제한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물론 이 청원경찰은 그 경영주가 지방경찰청장한테 배치 신청을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배치를 결정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떤 청원경찰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그 경비구역 안에서 제한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청원경찰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청원지라는 거는 청원경찰이 필요한 시설의 시설주라는 그런 의미 개념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또 청원경찰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그 원칙과 예외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원칙을 얘기했을 때는 어떤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 또 예외 어떤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했을 때는요.
이거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책에서는 요걸 순서를 좀 뒤바꿔 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를 보세요.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으로 볼 때는요, 어떤 벌칙을 적용할 때 그렇다. 벌칙 적용할 때 이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법 규정을 위반한 것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법 규정을 위반한 거는요, 그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어떤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업무에 제한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이런 벌칙정이 있을 때는 공무원으로 봐서 어떤 뭔가 근무를 뭔가 잘못 썼을 때 어떤 그런 벌칙 가하는 거는 엄하게 다루겠다. 그렇지만 그 이외인 거 아닙니까? 어떤 이거 예외, 이외의 경우에는요, 이외의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 아닌 거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원뿌리가 공무원 아닌 민간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어떤 규율을 해놨다라고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청원경찰 직무와 관련해서 봅니다. 여기 보면요. 직무감독 주체와 범위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직무감독의 주체 그리고 직무와 범위와 관련되는 내용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가서 보시면요. 직무감독의 주체는 아무래도 거기 청원주와 뭐 경찰서장의 어떤 그런 감독을 받는다는 건 너무 당연할 거 아닙니까? 청원경찰은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냐면 청원주한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주에 대해서 직무감독을 받는다. 또 하는 업무가 경찰관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직무감독 주체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청원경찰의 직무 어떤 감독 주체는요. 감독 주체는 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청원주에 대해서도 감독을 받고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는 것을 봅니다.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여기 대해서 어떤 감독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면요. 우리가 청원경찰은 누구한테 소속돼 있죠? 청원주. 그러다 보니까 청원주의 감독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자가 하는 업무가 경찰관 업무와 관련됐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의 배치와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와 관련되는 거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치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기를 보면요. 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봅니다. 먼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청원주가 있고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를 원하는 시설의 시설주라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방경찰청장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지방경찰청장이 있었을 때 어떠냐면요. 청원주가 배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배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라는 거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거꾸로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에 배치 신청이 없었지만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해서 배치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 어떤 청원경찰 배치 관련해서 법 4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직무 범위와 관련되는 거, 이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무 범위와 관련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직무 범위는요. 이랬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어떤 있는 그런 직무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수사는 청원경찰이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권력이 아니니까 질서 유지하는 정도고 외부의 어떤 침입에 대해서 방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볼게요. 밑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를 쭉 나열했잖아요. 국민의 생명, 신체에서부터 쭉 해서 범죄 예방, 진압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에서 어떤 있지만 청원경찰은 수사 업무는 할 수가 없게 빼놨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거기 보십니다.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경비구역의 범위 또 경비구역 밖에서의 직무, 경비구역을 놓고 안팎으로 구분을 한번 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경비구역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경비구역이 있는데 경비구역 어떤 이 안에서 하는 그런 업무, 경비구역 안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경비구역 밖에서 하는 업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비구역은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 어떤 국가기관에 어떤 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국가기관 시설 안에는 경비구역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뭐냐면요. 어떤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업무를 본다. 업무를 보는 거. 이게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깥에도 한번 봅니다. 근데 뭐냐면요. 근데 어떤 경비구역 밖에서는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예외가 있었잖아요. 조금 예외가 있었는데요. 만약 한번 여기 예외를 봅니다. 어떤 현금이라든지 어떤 화약류 같은 거를 수송한다. 화약류를 수송을 한다 보면요. 화약류 이런 거를 만약 수송을 할 때,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불가피하게 경비구역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떤 처원경찰의 경비구역 안에서 하는 업무로 봐야 된다는 예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처원경찰은 그 경비구역 안에서만 원칙만 얘기하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제한된 경찰 업무를 본다. 왜? 수사 업무 이런 거는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경비구역 밖에서는 업무를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만약 현금을 수송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니까요. 아니면 화약류 따위를 수송할 때 경비구역 바깥으로 나갈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경비구역 밖에서 안에하고 연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업무를 제한된 경찰 업무를 볼 수 있는 예외라고 한번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묶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범위가 있다. 이거는 가볍게 한번 볼게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진압을 한다. 그렇지만 수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있지만 할 수 없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인 경우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어떤 국가 중요시설에 근무하는데 거기 VIP 경호를 처원경찰이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따위 업무 등이 있다고 보도록 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수사 이런 업무는 그 업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떤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또 경비구역 안에서 장소적 제약을 받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보게 돼 있어요. 확장해서 업무를 못 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직무 범위 한계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 활동은 금지가 된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경비구역 안에서 처원경찰이 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한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예를 드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까지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보시면요. 경비구역 내에서 처원경찰의 직무상 권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경비구역 안에서의 수 있는 어떤 직무상 권한을 얘기하면서요. 이 권한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를 드려본다. 먼저 불신검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불신검문. 구체적인 거는 안 쓰지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 살아오면서 불신검문, 특히 남자분들은요. 한 번 이상은 다 받아봤을 겁니다. 어떤 역이라든지 터미널을 내가 지날 때 경찰이 잠깐 하면서 그러면서 신분증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질문도 던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불신검문이에요. 원뜻은 뭐냐면요. 어떤 해당되는 사람이 범죄를 지금 막 저질려고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질문하고 조사하는 거를 불신검문. 이거를 처원경찰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냐면 자기 경비구역 안에서만 할 수가 있다. 제한적으로요. 또 그리고 보호조치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호조치는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뭔가 어떠냐면요. 뭔가 지금 응급 구호를 누가 받을 필요가 있다.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또 만취한 사람이 막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위험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 관서에서 보호하는 거 보호조치인데 뭐 이거와 유사한 행위를 처원경찰이 경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지 조치. 내가 근무하는 경비구역 안에서 뭔가 누군가가 어떤 뭔가 인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뭐 재산의 손실을 가하려는 거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경찰의 경우는 뭐 자기 관할 지역 밖에서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처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만 할 수가 있다. 또 범죄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범죄 예방과 그리고 제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몸만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구를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장구 사용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구 사용은요. 여기서 말하는 장구는 그 범위가 뭐냐면요. 어떤 경찰봉도 장구에 해당이 돼요. 또 여기 뭐냐면요. 호루라기도 여기 해당되고요. 호루라기도 해당되고 또 그리고 포승줄도 여기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리띠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잘 보시면요. 여기는 어떤 예를 들어봅니다. 수갑 이런 거는 안 돼요. 수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를 경비구역 안에서 처원경찰이 직무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하는 업무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처원경찰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찰관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를 서면 보고하기 전에 뭐 구두 보고를 한다. 그것도 처원경찰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처원경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잖아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뭐 그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뭐냐면요. 최소 한도 내에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 한도 내에서의 직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 최소 한도 내에서 직무 수행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처원경찰의 어떤 경비구역 안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최소 한다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찰관이 하는 업무 그 범위를 다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업무만 하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수사 활동에 대해서는 금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거는 사실 공권력의 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물론 현행범은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경찰기관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는 거지. 처원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는 막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하는 거고 처원경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처원경찰 근무 요령 또 처원주의 감독자 지정과 관련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여기서 어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봅니다. 근무 요령에 보면요. 그 네 가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 요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입초 근무자, 손해 근무자, 순찰 근무자, 대기 근무자 네 가지를 얘기해놓고 물론 시험에서 조금씩 거짓말을 하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 가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먼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처원경찰의 근무 요령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죠. 처원경찰의 근무 요령과 관련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네 가지로 본 거 아닙니까? 입초 근무자,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 어떤 손해 근무자라고 얘기했었죠. 근무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 보시면은 순찰 근무자도 있고요. 순찰 근무자.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과 또 실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또 대기 근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무자. 한번 볼게요. 먼저 한번 실예를 들면요. 요 내용을 조금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봅니다. 어떤 시설이 있어요. 어떤 시설이 있거든요. 시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처원경찰이 근무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보면요. 여기 봅니다. 여기 입초, 보초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입초 근무자가 있다. 입초 근무자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떤 출입구라고 보세요. 출입구. 그런데 입초 근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요. 어떤 위병소가 군대식으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위병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입초 근무자는 지금 보초를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입초 근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는 얘기했잖아요.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업무가 입초 근무자입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여기 위병소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서 볼게요. 위병소가 있고 거기 위병소 안에 보면은 뭐 위병 장교도 있고 위병 뭐 어떤 무슨 조장이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바깥을 자기 내다보고 또 보고도 받고 또 위에 어떤 지침을 받기 위해서 하거나 사항을 전달하고 그리고 초소에서는 앞에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병소 같은 데서 여기 위병소 근무자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사람을 손해 근무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손해 근무자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손해 근무자가 뭐냐면요. 특이사항이 있을 때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특이사항일 때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보고한다. 뭐 여기 이 내용을 보고서하고 또 여기서 보고받아서 또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손해 근무자의 업무다. 그리고 순찰 근무자를 봅니다. 순찰은 뭐냐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관찰한다는 의미로 보세요. 돌아다닐 순자에다가 관찰할 찰자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초 근무자 어떤 위병소 어떤 손해 근무자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일종의 감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있잖아요. 그렇지만 순찰 근무자는 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감시 활동은 정적인 활동. 그래서 입초 근무자가 하는 거. 그리고 순찰 근무자는 동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순찰 근무자라고 그러면서 순찰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해놨었잖아요. 종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순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선 순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어떤 여기 난선 순찰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요점 순찰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정선 순찰 이거를 원칙으로 하고 이거를 예외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계속 쓰다 보면은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정선 순찰은 뭐냐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대로 돌아다니는 게 정선 순찰이에요. 뭐 일루 가고 몇 시 일루 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렇다. 그런데 난선 순찰은 뭐냐면요. 정해진 시간도 없고 정해진 코스도 없어요. 불시에 가서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점 순찰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정선 순찰에 의한 어떤 정규 코스를 돌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없을 때는 주요 포스트만 돌아서 순찰하는 거 이거를 요점 순찰이라고 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정선 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난선과 요점 순찰을 병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순찰 근무자. 그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확인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요. 정선 순찰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 요점 난선 순찰을 할 수 있다. 단독 또는 복수는 뭐냐면요. 혼자서 순찰할 수 있고 2명 이상 순찰할 수 있다. 2명 이상 순찰하는 걸 복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찰 근무자를 얘기했고요. 또 대기 근무자를 봅니다. 대기 근무자는 주로 여기서 대기한다고 보세요. 대기 근무자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요. 그 손해 근무자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하거나 휴식, 불의의 사고에 대기한다. 이렇게 네 가지 근무자를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근무 요령에 보면요. 입초 근무자, 그리고 거기 어떤 손해 근무자, 그리고 순찰 근무자, 대기 근무자가 있다. 입초 근무자는 정문 같은데 어떤 출입자를 통제한다. 그리고 손해 근무자는요. 위병소, 군대로 치면 위병소라고 보세요. 그 입초 근무자가 그 옆에 어떤 근무가 있고 어떤 일정한 어떤 건축물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고를 하는데 보고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청원주 또는 어떤 지방 어떤 관할 경찰서장한테 한다. 그리고 순찰 근무자는 막 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하는 사람. 그리고 대기 근무자는요. 손에 근무했던 그 위병소 같은 데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근무 대기하면서요. 어떤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이렇게 네 가지 근무자로 나누면서 근무 요령을 정해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청원주의 감독자 지정과 관련되는 얘기 나왔던 거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요. 청원주의 감독자 지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감독자 지정 그래놓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청원주가 있죠? 청원주가 있으면요. 청원주가 지정을 한다. 누굴 지정하냐면요. 감독자를 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청원주가 거기 청원경찰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지방해운항만청이다. 그러면 거기 청장이 청원주인데 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청원경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시하고 감독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청원경찰 중에서 어떤 리더십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감독자로 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자로 지정하는데 그런데 요 감독자는 뭐 대장일 수도 있고 뭐 반장일 수도 있고 조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까지 나오는데 뭐 일부만 조금 정리해 보면요. 대장은 군대로 치면 한 중대장급, 그리고 반장은 여기는 소대장급, 그리고 조장은 어떤 분대장급으로 보세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조장은 어떠냐면요. 9명까지 1명. 딱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분대. 그리고 반장은 한번 볼게요. 10명, 9명까지가 조장이니까 10명 이상서부터 40명까지 소대가 한 40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장. 그리고 40명 이상 120명까지 요게 대장이다라고 봅니다. 한 명씩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틀로 하고 또 밑에 것까지 다 외우시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 기준까지도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이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청원경찰 배치와 관련되는 얘기 뭐 여러분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아무 데나 배치하는 게 아니라 배치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이 있다. 또 배치를 할 때 배치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배치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배치를 할 때 신규 배치 또는 이동 배치를 할다. 뭐 각각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청원경찰 배치 파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들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청원경찰 배치와 관련되는 얘기를 가서 봅니다. 청원경찰 배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왔냐면요. 그 배치 대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배치 대상. 아무데나 다 배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크게 여기 둘로 나눴잖아요. 셋으로 나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어떠냐면요. 이거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여기다 배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근데 요거와 뭐라고 됐냐면요. 어떤 이거의 관리 하에 있는 그런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또 국가기관 또는 어떤 공공단체가 거기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 그렇다. 이렇게 어떤 하나 같지만 둘로 나눠놨고요. 그래놓고 잘 봅니다. 국내 주재, 외국기관.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대한민국 주재 외국 대사관, 영사관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면 거짓말일 거 아닙니까? 외국 주재 국내 기관 하면 틀리잖아요. 청원경찰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지 뭐 외국까지 나가서는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항공기나 선박에서 근무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행부령으로 정한 중요 시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한 건 아닙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항공기 타면은 권총찬 청원경찰이 있었죠. 선박에서도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또 금융기관 또는 보호모, 또 그리고 언론기관, 통신사, 그리고 인쇄업을 하는 시설, 그리고 학교 같은 유경시설, 또 그리고 의료기관 같은데 거기 환자들도 있는데 누가 와서 괜히 행패를 부리거나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에 각각 그렇다. 그러면서 여기는 내용을 좀 많이 잡아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배치 신청과 또 배치할 때 필요한 서류와 관련되는 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또 배치 결정과 배치 요청. 이거 엮어서 한번 쭉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배치 대상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이 배치 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시설의 경영자에 해당되는 청원주가 배치 신청을 할 경우와 또 그리고 거꾸로 배치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일정한 어떤 그 지방경찰청장이 배치를 했으면은 좋겠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치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을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청원경찰 배치와 관련해서요. 여기 청원주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를 뭐 경영주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방경찰청장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있다라고
구분을 한번 해서 보면요. 이렇게 청원주가 배치 신청을 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인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를 보면 어떠냐면요. 배치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봤을 때 저 시설에 청원경찰 배치해야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배치 요청은 거꾸로 여기서 여기다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러면서 봅니다. 근데 배치 신청을 할 때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배치 신청을 할 때는요. 그때는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를 해서 뭐 어떤 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배치 신청을 할 때는요. 어떤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 서류 제출하는 거는 어떠냐면요. 어떤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 서울시 중구 관내에 소재지라는 그런 시설의 시설주인데, 경영주인데요.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서울지방경찰청장한테 배치 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서류는 종로구청장을 경유해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 서류는요, 어떤 신청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경비구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그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제한된 경찰 업무를 하니까요. 그 경비구역 어떤 평면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비구역 평면도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거기 어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배치 계획서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게요. 계획서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를 여기를 관할경찰서장을 경유해서 지방경찰청장한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나왔는데 뭐냐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거기 뭐냐면요. 둘 이상 도에 있을 때라는 거 아닙니까? 배치 장소가 둘 이상 도에 있을 때. 그러면서 이 도에 가로해 놓고 보세요. 가로해 놓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요. 특별자치시가 좀 빠졌는데 그걸 한번 봅니다. 근데 이게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가 줄여서 특자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자치시 책에 이거 빠져있는 내용이거든요. 특별자치시 봅니다. 자치시 이거는 최근에 들어갔으니까요. 이 내용은 플러스를 좀 시켜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포함시켜 놓고요. 그 특별시는 서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역시는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울산 이런 데를 얘기하고요. 특별자치도는 지금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하고 동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둘 이상 여기를 각각 포함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재 내용에서 여기 특별자치시가 빠진 문은 요거를 어떤 더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일대 주된 사업장 관할하는 관할경찰서를 거쳐서 지방경찰청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봅니다. 만약 그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다. 각각 여기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하는데 이럴 때는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다 각각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만약 서울 종로에도 있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도 있다고 보면요. 그러면요. 여기 주된 사업장이 여기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하고 이쪽 양쪽 두 군데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이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배치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어떠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배치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배치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배치를 신청했을 때 어떠냐면요. 배치를 신청했을 때 지체 없이 어떤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방경찰청장이 그때 이 시간이 지체 없이라고 얘기했지 며칠 이내 하라는 그런 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체 없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시간을 자꾸 끌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세요. 즉시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 즉시보다 시간적 여유는 좀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체 없이라고 했지 만약 지체 없이라는 데다가 7일 이내, 10일 이내 했으면 그 내용 자체가 다 틀린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배치 요청하는 경우도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 배치하고 이동과 관련되는 얘기도 봅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이번 강의 끝나지만요. 그래서 신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동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동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때 각각 요거와 관련해서 통보와 관련되는 얘기를 여기서 해놓은 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얘기를 봅니다. 얘기를 보면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먼저 신규 그리고 이동으로 나눠서 봅니다. 이동으로 나눠서 보면요. 신규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신규로 배치하는 뭐 그런 경찰서장한테 통보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관할 어떤 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한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봅니다. 만약 종로구에 여기 어떤 시설 사업장에 배치하려고 그럴 때는요. 종로경찰서장한테 어떤 신규 배치 신고한다. 그런데 한번 봅니다. 이동 배치일 경우는 뭐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종전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동 배치의 경우는 이렇게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동 배치의 경우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종전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종로에 있다가 이 사람을 어떤 노원구로 이동 배치를 한다 그러면요. 그럴 때는 여기 종로서장한테 통보를 하는 거지 여기다 통보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통보는. 여기다 통보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보세요. 그리고 맨 밑에 나온 거 볼게요. 전입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그리고 여기 봅니다. 이동 배치할 때요. 전입지 관할 서장한테 통보한다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동 배치했다고 청원주가 어떤 종로구청장, 종전의 어떤 관할하는 배치지 관할 서장한테 여기다 청원주가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볼게요. 어떤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했을 때 이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 이 사람은요. 어떤 여기 노원 경찰서장한테 그 내용을 또 통보를 해주라는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엮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청원경찰이 신규 배치됐다. 그러면 신규 근무하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한다. 만약 종로에 있는 사업장에 신규 배치한다. 어떤 청원주가 종로경찰서장한테 통보한다. 그런데 이 이자가 종로 관할에서 근무하다가 노원구 관할로 어떤 이동 배치하게 됐다. 그러면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어떤 종로구청장한테 통보한다. 누가? 청원주가.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전입 들어오는 그런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종전 배치지 관할하는 경찰서장인 종로경찰서장이 노원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달아서 나온 얘기였잖아요. 뭐 제 얘기를 안 듣고 혼자 읽었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원경찰의 어떤 의의가 뭐고 또 청원경찰 뭐 이거는 의의가 뭐고요. 또 청원경찰 그 업무 직무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 수사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또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제한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했었죠. 또 청원경찰의 근무 요령에 의해서 입초, 손해, 순찰 그리고 대기 근무자 별거 아니지만 조금씩 말장난을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감독자 지정은 청원주가 청원경찰 중에서 지정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장, 반장, 조장이 있다. 또 청원경찰 배치 대상 시설이 일정한 시설에 의해서 한다. 또 배치를 할 때 청원주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어떤 배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신규 배치 또는 이동 배치에 있는데 각각 통보를 해야 되는데 청원주가 신규 배치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 이동 배치할 때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 그렇지만 전입지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대해서는요. 종전의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이 통보를 해주라는 체제로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시면서 머릿속에 어떤 단단히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